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리포트 비하인드 방산 이야기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 지금 방산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네.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가, 아니면 네.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젠 좀 놔줘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데 펀더멘탈 기반으로 한번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방산 이야기, 요즘 유럽 국가들이 국방 예산 뭐 늘릴 거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직접적인 수혜 우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일단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 유럽의 방산 주식들이 굉장히 좀 핫한 상황인데 이제 러우 전쟁의 종전을 좀 앞두고 네. 이 미국과 유럽의 이런 외교 관계에서 좀 이제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예, 미국이랑 요새는 이제 부쩍 이제 네. 뭐 유엔 총회나 이제 안보리 이런 쪽에서도 의견의 대립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이 이 유럽 사령부의 이런 예산도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EU 입장에서는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좀 필요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내에 뭐 덴마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여러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 어떤 이제 수혜로 좀 연결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좀 군축을 많이 해왔다 보니 이제 관련한 생산 기반이 좀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군비 증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생산량이 막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덴마크가 얘기했듯이 이제 빠르게 납기를 할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내 이제 방산 업체들은 이런 이제 유럽들이 원하는 빠른 납기를 좀 맞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요. 또한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내 현지 생산에 대한 이런 시설 투자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이런 부분이 좀 잘 진행되다 보면은 유럽 내에서도 이런 수주가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유럽 내에서 이런 방위비 증액 기조는 국내 업체들에게 충분히 수혜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국내 방산주도 이제 꾸준히 주가 우상향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독일이 또 네. 이 방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을 뚫고 우리나라도 수주를 어느 정도 따낼 수 있을까가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근데 현대 로템을 이제 주목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대 로템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독일의 이 전차를 생산하는 이제 주요 업체인 라인메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생산량을 좀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라인메탈의 이제 레오파드 이제 전차를 주문한 국가들도 최근에는 이제 납기나 이런 이제 AS 관련해서 좀 이제 불만족한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유럽 내에서 이 증가하는 전차에 대한 수요를 다 만족시키기에는 지금 이제 독일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생산량을 늘리기에도 이 유럽 내 이런 전반적인 부품 체계 업체들의 생산량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과거 30년 동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이 생산을 멈췄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제 램프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국내 업체들에게도 지금 이 커지는 유럽 방산 시장이 국내 이제 특히 로템이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큰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수주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따냈고 앞으로의 그 여력이 어느 정도 룸이 남아 있는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EU 이제 유럽과 관련해서는 폴란드 쪽 수주를 이제 우선은 이제 따냈던 상황이고, 지난 22년에 그래서 1차 계약으로 이제 전차 180대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 중으로 폴란드 2차 계약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 180대에
여기에는 이제 현지 생산이 이제 K2PL 버전이 일부 좀 포함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도 지금 K2 잔존 물량이 한 600대 정도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잔여 계약들이 체결되어 나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폴란드 쪽에만 1000여 대에 달하는 이제 전차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폴란드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전차를 공급을 할 예정이고, 이번 2차 계약에 아무래도 이제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이 좀 포함이 될 예정인데, 네. 지금 폴란드가 K2 전차에 대한 이런 성능에 대해서도 열심히 좀 호평을 하면서 세일즈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면에는 이제 폴란드와 현대 로템이 이제 현지 생산에 대한 투자를 이제 공동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제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2PL 버전 같은 경우를 유럽 내에 좀 공급하기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이 조금씩 네. 관심을 좀 표명을 하면서 이제 점차 이제 수주풀이 이쪽은 더 예.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 탑픽으로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도 커버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워낙 이제 급하게 급등을 하다 보니 아, 네. 예, 지금이라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상대적인 매력이 현대로템이 좀 있는지 지금 접근하는 시점에서는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방산 내에서 상대적인 매력도는 현대 로템이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현대 로템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방산주는 결국은 이제 실적과 모멘텀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로템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로 실적 측면에서 이제 올해 폴란드 쪽으로 납품되는 K2 물량이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도 40~50% 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좀 우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꾸준히 실적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주 모멘텀 측면에서도 이제 올해 이제 최근에 또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K2 2차 계약이 뭐 빠르면 이제 상반기 안으로 좀 마무리가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올해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루마니아 전차 사업 관련해서 대략 50여 대 수준의 이제 1차 계약 체결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올해 이제 현대 로템의 이제 방산 쪽 수주 잔고가 대략 한 5조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2배 이상으로 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국내 방산 업체들 대비해서 좀 가장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과 수주의 모멘텀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좀 연결되기 편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대로템을 좀 가장 선호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이제 사실 현대로템 리포트 내신 지 며칠 지났는데 그때 이제 매수 의견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여전히 매수 의견이신 것 같고, 그럼 네. 중요한 건 목표 주가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래 12만 5천 원까지 올리셨죠. 예. 이왕 나오신 김에 혹시 목표가 상향 조정 계획이 앞으로 또 있으신지. 충분히 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그래요?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실적도 이제 차근차근 확인해 가면서 접근을 하겠지만, 밸류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피어들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 쪽의 방산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 네. 이제 로템도 마찬가지로 이 유럽의 방위비가 확대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유럽 내 방산 쪽 지출, 이제 방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확대되는 부분이 로템에게도 이런 이제 신규 수주풀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향 조정되는 부분은 타당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 맞춰서 이제 폴란드 2차 계약권이라든지 루마니아 계약,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앞으로 나올 뭐 중동 쪽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유럽 내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이제 목표 주가는 더 이제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셨어요. 주가 오르면 추가 목표가 상향 조정 계획도 있다. 지금 레포트상은 12만 5천 원까지 올렸고 그 근거는 올해의 실적 추정치 대비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한화그룹주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화그룹주,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비싼가요?
시총으로 따지면 이제 한 3배 조금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싼 데는 이유가 밸류에이션 면으로도 죄송합니다. 예. 밸류에이션 면으로도 이제 조금은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거의 이제 역대급 실적을 좀 달성을 하면서 워낙에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에어로스페이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K9이나 천무 그리고 레드백, 탄약, 그다음에 이제 뭐 LCM의 일부 이제 체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수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지역 유럽, 중동,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런 이제 다양한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좀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방산 업체 대비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펀더멘털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현대 로템이 방산 섹터에서 가장 높다라고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 로템은 시가총액 10조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현재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폴란드 2차 계약 체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의사도 있으시고 그때 저희가 또 나오면 같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